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의 제목은 프로젝트 100, 고객 100명을 돌파하라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 7월 25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뉴욕 라이프의 최현덕 에이전트라는 분에게 드리는 방송인데, 이분이 이제 제가 종신보험, 이게 미국 종신보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또 보내주시면서, 저의 또 이 지식의 영역을 더 넓혀주시는 데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지금 그 뉴욕 라이프 입사한 지 오래되신 분은 아닌데, 아직 뭐 2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루키 신입인데,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장문에 좀 글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요 강의, 원래 제가 이거 8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8월 중에 여러 가지 스케줄 일정이 꼬이고 그래가지고서 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월 중에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9월 지금 초순이 넘어가도록 해드렸는데, 혹시 그 사이에 때려치신 거 아니죠? 뉴욕 라이프의 최현덕 에이전트님, 오늘 최현덕 에이전트님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험 세일즈뿐만 아니라 모든 세일즈에서 영업 2년차 미만 분들은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가망 고객 발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죠. 또 영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 주요 고객층이 자영업자나 여행업계나 이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군에 주요 고객이 있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아마. 아시겠지만 여행사, 뭐 항공사, 또 요식업, 그 다음 저 같은 강의도 여러분들 2월달 이후로 강의 거의 없어요. 저는 진짜 2월 이전까지만 해도 뭐 맨날 즐거운 비명을 했죠. 한 달에 보통 열 몇 건 정도 강의, 최소 20건까지 막 강의 들어오고 그랬는데, 강의 아예 못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픈 특강이니 뭐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저는 이제 주식 같은 거, 주식 투자하고 또 뭐 하니까 또 먹고는 살고 있지만, 지금 뭐 행사 하시는 분들, 또 연예인들도 그렇고 다 힘들어요. 뮤지컬 배우니 뭐니 다 지금 뭔가 행사하고 사람들 집합시켜서 하는 분들은 다 힘듭니다. 또 그러한 분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모시고 있는 분들은 같이 힘들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분도 있고 직격탄 안 맞은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 영업인의 장기적인 영업 성과는 내가 보유한 고객의 퀄리티로 결정됩니다. 다시, 영업인의 여기서 말하는 장기적인 건 뭐냐면 한 2, 3년 정도 지나서 결국은 그 영업인의 어떤 성과, 초반에는 어떠한 액티비티, 활동량, 그 다음에 어떠한 여러 가지 그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누적되어 있던 인간적인 내공,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지만, 2년차 지난 다음에 그분이 롱런을 할 수 있느냐, 롱런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퍼포머를 할 수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그때까지 보유한 고객의 퀄리티로 결정돼요. 성과와 이 실적 모든 것들이. 그 에이전트의 수준까지도, 그러니까 고객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분들은 수준이 높아져야 고객들의 요청사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전문직 시장이다 그러면 전문직들이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관리, 세무, 상속, 증여 뭐 이런 것들. 에이전트의 수준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객 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영업을 여러분들이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무튼 이분의 어떤 실질적인 질문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100,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의 이제 내용,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 주셨어요. 대부분, 이분이 이제 교포의 교포, 대부분 이민 1세 한인 에이전트들은 언어적 한계 때문에 한인 고객들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MDRT의 생보 기준이죠. MDRT 연간 소득 약 7천 몇백인데 올해는 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낮아졌습니다. 6,800인가 그럴 거예요. 만 원입니다. MDRT는 이론적으로 큰 한인 고객 몇 명만 만나고도 할 수 있는데요. COT는 연간 소득 2억 4천. 올해 한 1억 8천으로 낮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TOT는 연간 소득 4억 4천.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 7,800, 그 다음에 2억 4천, 그 다음에 4억 6천인가 그럴 거예요, TOT가. 이상은 절대 한인들만 해서는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40년 된 한국 선배님은 연금 애니어티라고 표현하는데, 애니어티 연금 상품이에요. 제가 발음이 좀 미국 영어 발음 제가 못하니까 애니어티라고 그러는데, 연금만 판매하시는데 연봉이 1 밀리언, 그러니까 10억이 넘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도 여러분들 보장성 상품이 커미션이 높은 편이고, 연금 상품은 저축성이니까, 적립형이니까 아무래도 커미션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연금만 판매하시는데도 연간 소득이 10억.
고객은 다 백인입니다. 응? 미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지인 앤드 개척 영업 그리고 소개 이것 없으면 비즈니스 못한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한국과 비슷하게 일단 지인 영업하고 그 다음에 개척이나 계속 거점 영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업장 방문하고 그 다음에 소개로 넘어가는 이런 비즈니스로 한다고 배웠는데 진행되는 것 같다. 미국 에이전트들은 DB 여기도 저 한국과 똑같이 DB라는 거 저도 미국에서 영업한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미국 에이전트들은 DB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별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애로사항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미국의 영업사항, 이분은 현재 뉴욕 라이프에 근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자라나셔서 한국에 넘어가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어적 한계, 언어적 한계 때문에 아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원어민처럼 이렇게 할 수가 어려우니까, 언어적 장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에 계시는 1세대 한인 에이전트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한인 고객에 집중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되게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은 되게 열심히 살아요. 타국 가면은 이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한인들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또 꽤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인 고객들을 위주로 많이 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40년 된 보험 세일즈 40년 하신 분들은 연금만 판매하는데도 불구하고 10억이 넘어가고 그분들의 주요 고객층은 백인이다. 미국도 한국과 차이 없이 지인 영업을 통해서 개척 영업으로 가서 거기를 소개로 파생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분의 애로사항은 무엇일까요? 미국도 DB는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한국도 그래요, 여러분들. DB 영업 만만치 않습니다. DB 준다고 뭐 10명의 DB를 받는다고 요즘에 아시겠지만 DB의 퀄러티 따라 틀리겠지만 DB 10개 받아도 그게 뭐 이관고객 DB도 있고 어떤 홈쇼핑 DB도 있고 DB의 차원이 막 틀립니다. 증권사 DB도 있고 금융회사 콜 DB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DB 퀄러티 좋은 거는 10명 정도 DB 받으면 3명, 4명 약속 잡히는데 요즘 한두 개도 약속 안 잡히는 DB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땐 약속이 잘 잡힐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약속만 잡히면 뭐 하겠습니까? 또 계약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수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수율이 점점 떨어져요. 왜냐면 DB라는 것도 여러분들 처음에나 이게 잘 잡히지 자꾸 이게 돌고 돌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영업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블루 오션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레드 오션, 그 다음에 오렌지 오션으로 이렇게 바뀌는 건데 아무튼 미국도 현재 그런 것 같겠죠. 자, 이번에 애로사항은 무엇일까요? 1번 가만 고객 발굴. 제 풀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전화하는 게 이사하기 싫어서 개척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인 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가 적어서 이미 만나는 사장님들이 보험을 가지고 없어도 그러니까 보험을 가지고 있겠고 그리고 되게 없어도 두세 명의 보험 에이전트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한국하고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죠? 제 풀이 너무 없습니다. 응? 전화하는 게 이사하기 싫어서 개척 영업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제 풀이 너무 없다. 누구 풀 많겠어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풀 많으면, 풀이 풍부하면 영업 되겠죠. 그러면 저한테 이런 카톡을 주실 이유가 없겠죠. 그죠? 결국은 여러분 영업은 풀 싸움이에요. 영업과 판매의 차이는 가만 고객 발굴로 유무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영업의 궁극은 가만 고객 발굴. 유효 고객을 얼마나 잘 발굴하느냐, 퀄러티 높은 고객을 얼마나 내 고객을 확보하느냐에 결판지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내 풀이 너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분명히 이 에이전트 분께서도, 이 최 에이전트 분께서도, 보험 세일즈 띄워주시기 전에 시장조사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마 애로사항, 이게 아마 이제 문제점이에요. 최소한 보험 세일즈 요즘에 이제 도전하기 전에는요, 물론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하나 그랬으니까 했는데, 이젠 여러분들 만약에 보험 세일즈를 도전하실 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모르고 보험에서 와서 이제 깨우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최소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조사가 한 번쯤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험 세일즈나 영업도 똑같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킨집을 차리던 의료 도매를 하던 무슨 장사를 할 때 최소한 시장 조사라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없어. 시장 조사 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전에 뭐 외작에 이런 데는 내추럴 마켓 리스트 하고 지인시장 뭐 프로젝트 뭐 지인시장 풀 조사하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조사 시장 조사 시키고 오는데 요즘엔 그런 거 거의 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최 에이전트께서도 아마 분명히 이 프로스펙팅 이런 사전에 보험 세일즈 도전하시기를 하셨는지 의문스럽고요.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자, 오늘 이 강의 약간 셀 수도 있는데 이해 바라겠습니다. 전화하는 게 이상하기 싫어서 개척력 하고 있다. 이거 집어쳐야 돼요, 진짜. 전화하는 게 싫으시면 절대 성공 못 해요. 이건 정말, 여러분 이거는 어느 보험업계든 어느 영업이든지 잘하시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결국 전화 횟수로 결판나요.
전화 통화량이 많아지게 되면 약속이 많이 잡히고, 약속이 많이 잡히면 성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전화하는 게 싫으면 보험 하시면 안 돼요. 전화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아셔야죠, 여러분들. 이 전화 많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여러분 전화하는 게 쉽다면 어느 누구가 영업이 어렵겠어요. 전화하는 게 싫겠죠. 왜? 전화 드는 순간 거절 날라오니까. 드는 순간.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전화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더 요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개척 훨씬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전화하십시오. 전화 많이 하셔야 돼요. 얼마? 100통 하세요, 100통. 못해도 하루에 2, 30통을 하셔야 돼요. 100통까지 하면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어디에 전화합니까? 전화할 때 만들어야 되겠지.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응? 2판, 4판으로 하셔야 돼요. 전화하는 게 이상하게 있어서 개척 영업하고 있다. 개척 영업 할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전화하십시오. 전화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하고 또 하고. 제가 지금 맨날 그 영업의 신방송, 오늘도 영업의 신방송 아침에 하고 왔지만요. 전화 적게 하시는 에이전트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카톡 문자보다 전화 훨씬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화 많이 하신 분들은 항상 이게 생겨요. 이거죠. 헤드셋 있죠? 일단 헤드셋 있는 영업인은 무조건 하루에 3, 40통 이상 전화하는 거예요. 왜? 3, 40통 이상 전화하게 되면 이게 전화기 드는고 내리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헤드셋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정도 할 정도 전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최 에이전트님 전화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전화가 우선입니다. 전화가. 현재 한인사업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가 적어서 이미 만나는 사장님들은 보험이 되게 있겠고, 그리고 또 되게 두세 명의 보험 에이전트를 알고 계시고, 한국하고 똑같아요. 한국도 이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클로징의 어려움. 고객과 만날 시 오프닝도 잘하고 친절하게 상품에 대한 설명도 잘할 수 있지만 클로징이 약한 것 같다. 클로징이 약하시니까 신입이죠. 클로징이 강하면 고참이거나 하이퍼포머가 됐겠지. 그죠? 회사에는 엄청난 교육 자료가 있는데, 뉴욕 라이프 아마 100몇십 년 된, 여기 160년인가 되는 회사일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제 외작의 프루덴셜 아니면 메트라이프 이런 그 회사들이 결국은 그 100년 넘은 회사들이 그 교육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해요. 제가 세일즈 플러스 7단계 다 그거 사실 미국에서 그 온 자료 번역된 거 보고 저도 공부한 건데, 그 회사에 엄청난 자료가 있겠죠. 한인들은 관계도 중요하고 한국처럼 아는 사람이라고 들어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왜냐면 15년 전, 20년 전에는 그냥 여러분들 이랬습니다. 속된 말로 보험회사 입사하면요, 지인들이 한 6개월, 1년을 먹여 살렸어요. 정말이에요. 저 때도 약간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고객들이 이제 교육이 된 거죠. 왜? 지인이라고 함부로 보험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미 한국도 들어주는 경우 거의 없어요. 이 방송 들으시는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처절하게 절감하고 계실 겁니다. 지인이라고 막 들어주던가요? 거의 없어요. 요새는요.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회사에서는 엄청난 교육 자료가 있지만 한인들은 관계도 중요하고 한국처럼 아는 사람으로 들어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고객 스스로 내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주변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한테 계약하는 것 같습니다. 답은 나와 있네요. 믿을 만한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 정답이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법을 드리면, 자, 신입 영업인이 가장 이 관문이 뭐냐면요, 100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거예요. 100명의 고객.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업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상담 약속이 없을 때 비빌 구석을 만드는 게 첫 번째 관문입니다. 상담 약속 없을 때, 만날 사람 없을 때 만날 사람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입사에서는요, 초단 기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만 안 하면 100명의 고객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숫자의 상징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100명의 고객을 확보하면은 그 다음 또 굴러가기 시작해요. 제가 요거를 도식화해서 그림을 말씀드리면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는 무조건 100명 고객 확보하는데 모든 걸 총력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건수 영업을 해야 되고 활동량에 집중해야 되는데 2판 4판으로 영업하셔야 됩니다. 뭐 지인이고 뭐가 없어요. 저도 무조건 가서 그냥 친인척 들이대고서 친인척이고 그냥 알거나 모르거나 무조건 안 만나주면 회사 쳐들어가고, 회사 가서도 안 만나주면 주말에 연락해가고 집에 쳐들어가고 막 이랬어요. 2판 4판으로. 저의 성공 비결은 제가 이 100명의 고객 확보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완성했거든요. 2년이 넘었어도 100명의 고객이 안 되시는 분은 보험업에 대해서 아니면 영업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장담컨대 어느 영업이든지 2년이 넘도록 100명의 유효 고객을 확보 못 하신 분들은 저소득 생계형 영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실적이 맨날 춤을 추고, 왜? 갈 데가 없고 이 가만 고객 발굴이 안 되니까. 100명 정도는 확보해야 거기서 추가 계약이 나오거나 아니면 자식들 무슨 애들 보험 여러 가지 그 파생돼서 이게 나와요. 그리고 100명 정도의 고객이 있어야지 내가
만날 사람 없어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뭐가 이게 실마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 실마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최현덕 에이전트님께서 약간 좀 배부르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미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제 풀이 너무 없다 보니 처음 시작할 때 기분이 이랬습니다. 보험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건 파는 직업이 아니고 남한테 도움만 주면 수입이 저절로 생기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에 제 성향과 발 맞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날 고객들이 없으니까 축구 경기에 주전으로 못 뛰는 유망주가 벤치에 앉아만 있는 후보 선수 같은 느낌만 많이 들었습니다. 개척 영업을 잘해서 고객을 만들고 소개를 받아서 비즈니스 풀을 더 늘려야 살아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는 말에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지식을 무장된 전문가가 되는 건 기본이야겠죠. 두서없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분은 지금 후보 선수 아니에요. 주전이죠. 거절을 많이 당하는 주전일 뿐이에요. 더 많이 깨져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자, 이분이 지금 언어가 뭐 부르는데 저는 뭐 그냥 미친 듯이 할 것 같아요. 흑인이고 뭐 히스패닉이고 뭐 그냥 막 갈 것 같습니다. 아니 백인이면 뭐 어때요? 말기 못하더라도 몸짓으로라도 그냥 열정과 그걸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저도 처음에 영업했을 때는 보험에 잘 몰랐어요. 근데 막무가내로 하면 열정으로 해. 진짜 죽음을 각오한 거거든. 나는 정말 보험으로 망하면 끝난다. 내 인생 끝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잠 5시간인가? 아니 4시, 5시간도 못 잤어요. 왜? 고깃집 할 때하고 똑같이 했으니까. 고깃집 할 때만큼의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정말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주말도 없이였죠. 주말도 없이 그냥 고시원에서 살면서 제 이전 방송 들어보시면 저는 첫 해년도 365일 동안 딱 하루 쉬었어요. 추석날. 그 추석날도 놀고 싶어서 논 게 아니라 그냥 약속이 아예 안 잡히더라고요. 365일 동안 거의 쉬지도 않아. 주말이고 뭐 계속 하루에 5명씩. 무조건 사무실 6시에 출근해갖고 8시 반이면 가방 들고 튀어나와서 10시에 상담, 점심 약속, 오후에 3명, 하루에 5반 기본이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몇 명 만납니까? 최소 30명 이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보통 6건에서 7건의 계약을 했죠. 그냥 죽기 살기로 하면 2판 4판으로 친인척이고 뭐 없었어요. 그냥 만나만 주면 가는 거야. 만나만 주면 안 만나줘도 갔어요. 왜? 어떻게든지 회사 주소 알아내고 내가 무슨 뭐 우편물 보낼 테니까 주소라도 알아달라고 그래갖고 그 우편물 들고 사무실 찾아가는 거죠. 그 또 찾아갔더니 안 하면 집에까지 가서 죽치고 있었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자, 최현덕 에이전트님, 풀이 없다고 한탄하기 앞서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언어 못하면 뭐 안 됩니까? 그럼 무슨 뭐 언어를 잘한다고 뭐 하루아침에 전문성이 생기겠어요? 뭐 한인이고 백인이고 어디서 똑같이 아니 뭐 백인은 병에 안 걸립니까? 백인은 은퇴 안 해요? 뭐 흑인은 병에 안 걸립니까? 다 똑같아요. 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본질이. 그러니까 미국 중심보험이 우리나라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 연금은 미국 다 똑같이 참 변액 유니버셜도 다 있고 다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전 세계 공통 보험은 특징이 왜 다 똑같이 병에 걸리기 때문에 코로나 전 세계 다 똑같이 퍼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최현덕 에이전트님이 뭔가 바닥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풀 없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그 풀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 2판 4판의 영업을 했는지 진짜 내가 하루에 단돈 월납 뽑는 3만원짜리면 한국에서 보통 한 건 기준 3만원이면 이 미국에서 얼마입니까? 응? 얼마예요? 이게 30불이네 30불 25불이지 25불 10불이 만원이니까 그런 정기보험이라도 어떻게든지 절박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계신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습니다. 보험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 남한테 도움만 주면 수입은 절로 생기는 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남한테 도움을 줄 수준이 돼야지. 지금 본인 생계가 안 되잖아. 내가 최소한 2년 정도는 바탕을 채우고 기본적인 생존 베이스가 된 다음부터 남한테 도움 주는 거예요, 이게. 예, 아니 내가 지금 내게 안 되는데 남을 뭘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떻게 해요? 자, 내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인한테, 친구한테 무릎 꿇어 보셨어요? 저 처음에 무릎 많이 꿇었어요. 무릎 꿇고 계약 받았습니다. 야, 친구야, 나 진짜 한 건만 제발 해줘라. 나중에, 지금은 내가 실력이 미천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내가 반드시 너 만족시키고, 이거 이상의 내가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성장할 테니까, 내가 정말 나라는 사람 믿고서, 술 사준다 생각하고서, 3만원짜리 계약 하나만 제발 도와달라.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들. 그 대학교 동기였는데, 제약회사를 했는데 5만 거절하길래 제가 일요일날 불러가고 술 한잔 마시자고 하면서 그 친구 앞에서 그 술집에서 제가 무릎을 꿇고 3만원짜리 계약을 받은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주 어떻게든지 내가 계약 뭐 10건 하겠다고 했던 날이었으니까. 그냥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고객이 뭘 보고 있겠어요? 그냥 그래. 얘한테 투자하면은 뭐 망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식이 안 되고 스킬이 안 되면 열정과 이 절박함으로 무장돼야 돼요. 이게 진짜 초보의 강력함이지. 이게 초심이야, 초심. 근데 지금 무슨 남한테 도움을 줘. 지금 본인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가서 살려달라고 해보십시오. 한인들한테. 난 그냥 갈 것 같아. 사장님, 제가 이렇게 부품을 받고 이 보험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징검다리 하나 놔주십시오. 사장님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30년 전, 40년 전 한국에 오셨을 때 얼마나 이 척박한 토양에서 혼자 성공하셨습니까? 그때 누군가가 한 명 정말 종잣돈이라도 보태줬으면 더 크게 성공하셨겠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 능력이 되셨습니다. 저한테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작은 계약 하나라도 저한테 불씨 한번, 불쏘시개 한번 던져주시면 제가 이 은혜 있지 않고서 정말 사람들 큰 돈 내면 전문가로 선정하겠습니다. 이런 패기가 있어야지. 이 당장 가사하세요. 한인 사업장님들한테. 무릎 꿇고 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런 절박한 사람들 보면 도와줘요. 왜? 지가 겪어봤거든. 저 이걸로 진짜 제가 사업가 하시는 분들한테 초반에 계약 많이 받았어요.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되는 거야. 왜? 그분들한테 무슨 지식을 얘기하고 세금을 얘기해. 안 통하잖아요, 이게. 왜?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날고기는 에이전트가 붙어있겠지, 잘 나간 사람들한테.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한인 사장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잘 나간 그런 전문가들한테 갖고 한 달에 보험료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뭐 2,000만 원씩 내고 있어. 근데 어떤 젊은 새파란 친구 왔는데 진짜 열정과 에너지로 와서 확 절박하게 얘기하는데 그래 30년 전 내 젊었을 때 생각이 나. 그럼 해요 그냥. 왜 그 양반들한테 돈 5만 원, 뭐 돈 10만 원이 뭐 솔직히 돈이겠습니까? 그죠? 그냥 한다 말이지. 그 사람이 정말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이게. 그 열정과 에너지. 예? 만날 고객이 없긴 뭐가 없어. 여기 있잖아. 근데 만날 고객이 없으니까 만날 고객이 왜 없어? 청약할 고객이 없는 거죠. 그냥 만나 그냥. 널린 게 사람인데. 아니 지금 이분 지금 영업할 텍사스 무슨 사막에서 이제 버팔로하고 영업합니까? 아니잖아 지금. 그죠? 지금 사람이 많아. 그래 들이대 보는 거야 그냥. 신입은요 무조건 거절 많이 깨져봐야 돼요. 거기에서 성장하는 거거든. 응? 지금은 주전이야 주전. 만약에 벤치 앉아있으면 사무실에 죽 때리고 있다는 건데 그럼 더 망하는 거지. 영업은요 길바닥 나가는 순간부터 주전인 거예요. 주전이에요 무조건. 그러나 처음엔 거절 많이 당하겠죠. 거기에서 전투력이 이루어지고 경험치가 쌓이면서 레벨업이 이루어지면서 이 롤플레잉 게임처럼 등급이 향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개척 영업을 잘해서 고객을 만들고 소개를 받아. 그렇죠. 근데 미국의 영업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개척보다 일단은 전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개척보다 거점 영업이라고 그래갖고 제 그 강의에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 밑에 강의에 보면은 가만 고객 빨고를 좀 다시 보시는 게 좋겠는데 거점 영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꾸 가는 어떤 섹터를 만들어갖고 일단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일단 막 들이대보고 난 다음에 이쪽은 약간 내가 통하는 시장이라고 동선을 만들어갖고 요 거점 영업 단계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그냥 무대뽀로 개척하면 절대 답 안 나옵니다. 이거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 동선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상하게 뭐 이상한 동선 짜면은 막 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겪어보진 않았겠지만 동선 세팅을 잘하고 이 시장 타겟을 잘해야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러려면 일단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딱 타겟팅을 해갖고 그 시장에 대한 조사를 좀 들어가셔야 돼요.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따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줌 온라인으로서 또 강의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내하고 한번 가능하다면 연락을 해갖고 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한번 코칭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다른 분도 아니고 미국 가서 개고생하는 건데 내가 지금 가슴이 짠해.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었다고 한탄하실 게 아니라 전화 죽어라 하세요. 풀었다고 한탄할 시간에 전화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전화할 데 없으면 전화할 때 만드세요. 한인 사업장 쳐들어 가십시오. 무서울 거 없습니다. 어차피 망에 때려칠 거면은 망하기 전에 후련하게 해보세요. 아주. 어차피 망해서 때려칠 거라면 망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냥. 무릎 꿇어봐. 뭐가 어려워. 왜? 저 그거 아세요? 처음에 무릎 꿇을 때 나도 그때 있지. 이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계약을 해야 되나? 근데 계약 때 무릎 꿇고 계약해보니까 성취감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3만원짜리 정기보험이 커미션이 20만원이었어요. 야, 무릎 한 번 꿇는데 20만원 버네? 여러분, 무릎 한 번 꿇을 때마다 20만원 벌면은 몇 번에? 무릎 부서질 때까지 해야 되겠지. 그 다음부터 쉽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안 되면, 아예 방석 가지고 해서 그냥 하나 도와줘, 살려줘. 다 이게 영업 스킬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영업 스킬이에요. 프로는 그런 거야. 프로는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4번 타자라면 허리가 끊어지는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홈런 갈기는 게 4번 타자야. 1번 타자는 데드볼 맞고서라도 쳐 들어가야 돼. 무조건 진로해야 돼요. 이게 프로의 마인드야. 그런 프로의 마인드한테 고객들이 기꺼이 주머니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로의 마인드가 충만한 선수한테 고액의 계약감이 주어지겠죠. 최현덕 에이전트님 뉴욕 라이프에서 프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강력한 이 파워가 있어야 돼. 그것은 여러분들 지식과 스킬이 아니에요. 일단 마음가짐이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와중에 살아남아야 되겠다. 왜? 그 거절과 그 어려운 환경은 최현덕 에이전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보험업을 도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국에 있는 사람 모든 영업인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어질 거야. 처음부터 뭐 지인들이 줄 서서 계약한다. 몇 명이나 했을까요? 과연? 몇 명이나. 그죠?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 회사에 엄청난 교육자료 있으면 그 공부하세요. 여기 다 답이 있을 거야, 분명히. 100년 넘은 회사니까. 예?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들어주게끔 만들어 보셔야 돼. 들어주게끔. 응? 자. 하여튼 오늘 강의 내용을 제가 정리해 말씀드리면 이 100명의 고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 보십시오. 반복학습, 구체화, 숙련화, 전문화, 차별화가 뭐냐? 처음엔 여러분들 이 투입하는 노력 대비해서 성과가 약해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처음부터 잘하면 뭐 영업의 신이죠. 저는 처음부터 잘했어요. 왜? 고깃집에서 훈련을 받았잖아. 고깃집 1년 반 동안 개고생하면서 근면함이 무엇인지, 장인정신이 무엇인지, 직업에 대한 그 프로의 마인드가 무엇인지를 이미 섭렵하고 왔기 때문에 저 처음부터 잘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근데. 제가 맨날 오프라인 강의 때 얘기하죠. 세일즈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고깃집 한번 차려보라고. 얘기하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고깃집 10년 하신 분들은 존경해요. 와, 저거 진짜 몸 갈아 마시는 일인데, 진짜 대한민국 자영업자, 특히 음식업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번 코로나 힘드실 텐데 꼭 잘 견디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처음에는 투입하는 노력 대비의 성과가 약해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이 관문을 100명 고객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 뾰족한 방법 없어. 나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때쯤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점은 쉬워지기 시작해요. 투입하는 노력 대비해서 성과가 높아지기 시작해. 그렇기 때문에 롱런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금만으로도 10억 연봉을 달성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분은 처음에 개고생 더 했겠지. 그 40년 된 한국 선배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처음에 당신이 1, 2년 때 어떻게 영업했는지. 예? 그때는 한인 사장들 거지들 아니었을까? 아니에요? 그 최현덕 에이전트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한번 그 4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10억씩 연봉 받는 분 있죠? 그거 찾아가세요. 한국 사람이 대선배님 처음에 1년 영업해도 어떻게, 아마 분명 다 개고생했을 것 같아.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분처럼 하시면 더 크게 성공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명 고객 확보하면 이때부터 영업이 편해지기 시작해요. 롱런에 대한 기반이 세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에 대한 반복학습, 거절을 배우시라 그랬죠. 그 다음에 거절을 계속 당하다 보면 거절이 구체화돼요. 내가 이런 거절들 당하는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깨지는구나. 그때부터 그 대응책을 만들면서 숙련화 과정, 거절 처리라는 게 시작되기 시작해요. 거절 처리. 거절을 당해도 멘탈이 안 깨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거절 처리가 숙련화되면 드디어 전문화되지. 왜? 결국 클로징 전문가는 거절 처리 전문가예요. 거절하는 고객들을 유효한 상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유효하게 리즈 환기시켜고 계약하는 건 전문화되죠. 그것이 결국은 차별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롱런의 기반, 그 다음에 성공으로 가는 것이겠죠. 자, 100명의 고객망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건수 영업해야 돼, 무조건. 이거는 보험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다 맞춰. 정수기든 뭐든 처음에는요, 닥치는 대로 일단 내가 찾아갈 때를 만들어야 돼. 그럼 찾아갈 때를 만들었다. 넥스트 다음 단계는 뭐냐? 핵심 고객 100명 만들어야 돼. 핵심 고객 100명. 응? 100명이 완성된 사람들은요, 다음 단계가 있어요. 넥스트 레벨이 핵심 고객 100명. 광팬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이러려면 이제 고객관리, 디테일한 고객관리 능력이 필요한데, 그럼 넥스트 단계, 내가 핵심 고객 100명이 됐다. 그 다음에 키맨 고객 100명 만들어야 돼. 그래서 보통 이 100명 고객 달성하신 분들은 대개 소득이, 미니멈 소득이 월 500에서 300 정도는 꾸준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넥스트, 이 레벨 2 100단계 도달하신 분들은 미니멈 소득이 1000에서 2000은 달성하게 돼 있고, 마지막 3단계 레벨 3 100에 도달하신 분들은 미니멈 소득이 3000은 돌파해서 TOT가 자연스럽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차후 강의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이 약간 심오한 내용인데, 100의 3단계 레벨업입니다. 이 강한 고객 발굴에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지금 제가 영업의 신책을 쓰고 있는데,
이 세지 TV 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쭉 잘 기술해 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일단은 오늘 좀 방송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최현덕 에이전트님 절대 꺾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요 방송 일단은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또 카톡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시간, 이걸 매칭을 해갖고 이 줌을 통해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네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약간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절로 샘솟습니다. 왜? 미국에서 깨지면 왠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죠? 예.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 100,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영업 2년차 미만, 아니 혹은 더 되셨다 하더라도 오늘 생각해보세요. 100명의 고객이 있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업의 기본 베이스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100명 되기 전까지 신입이에요. 그냥 무조건. 100명의 고객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 고객 100명 돌파라는 것을 오늘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미국에 계신 뉴욕라이프의 최현덕 에이전트님, 저의 성공의 열정의 에너지가 미국까지 전달되길 바라겠습니다. 가방 꽉 잡으시고 전화통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 거절을 했던 한인 사장님이 다시 쳐들어가고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화이팅!